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곧 정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썼던 화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화법은 공무원의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얼마나 그 말투가 달라질지 궁금한데 지금까지의 말투는 아주 간명하고 날카롭고 그러나 유머나 여유가 좀 부족한 그런 말투였습니다. 그런 말투를 그대로 정치판에 쓴다면은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냉소적인 그런 표현이 드러 나옵니다. 이게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치판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 사람이 냉소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제3자가 알아차릴 때 국민들은 건방진 정치인 이렇게 될 겁니다. 정치인이 건방지게 보이면 끝입니다. 표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몇 차례 제가 관찰했던 한동훈 장관의 말투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사전투표 조작설에 관한 질의를 했고 한동훈 장관은 회피성 답변을 했습니다. 이소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먼저 장관님 주변에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설을 믿는 분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이게 예결위나 법무부 장관 업무 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답을 했어요. 이소정 의원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정선거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질문이 이상하다며 법무부 장관 업무와 관계없는 걸 묻고 내 의견을 말하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소정 의원은 굽히지 않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정치들이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하냐고 말하면서 지난 4.15 총선에 부정선거 의심 증거가 있으니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황교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거 방해가 아닌지 한 장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물었어요. 한동훈 장관은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는 알겠다면서 누구나 의사표현을 할 자유는 있는 것이며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로 일관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소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런 질문에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저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답변을 해야 할 사람이 질문자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묻는 게 저는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비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이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답변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애써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개표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이 없었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선관위의 해명, 무엇보다 국민의힘 자체 조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4.15 부정선거 주장은 재판 등을 통하여 부정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권장하고 정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사전투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애매한 이유를 들어 답변을 피하여 결과적으로는 음모론을 비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명쾌하게 부정하여 유권자들의 효율적인 투표권 행사를 도와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음모론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음모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의 한동훈 장관답지 않는 태도의 배경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동훈 지지층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자극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처럼 한국의 공직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자세로 선거에 임한다면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덕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음모론자들과 한통속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특히 음모론과 맞서온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늦기 전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말려들어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 참여가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는 향후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에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또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배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하던 중에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올라와 있는 법률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여기서 말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김 의원이 재차 오늘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는 건지 궁금해한다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세요. 이게 과연 적당한 발언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의원 질의를 두고 여당 법사위원 사이에서 야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라며 실제로 산업부 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되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닌가? 장관께서 답변하고 약속한 게 많은데 잘 챙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이 말에는 따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전한 조선닷컴 댓글판에는 이런 비판적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한동훈이가 자꾸 저런 화법을 구사하면은 국민들에게 사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성격도 나이 50 넘어 못 고칠 텐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한 방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네요. 정치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5%만 시원하게 생각하지 다른 35%는 욕설을 해대고 나머지 30%도 사가지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한동훈이 좀 그릇이 작아 화법이 옹졸해. 법무부나 검찰 출입 기자들은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어느 기자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강하다. 자신이 국힘당을 지도하게 되면 싹 바꿔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고참 기자들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정치를 검찰처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한동훈을 구원투수로 내세워야 할 만큼 다급한 모양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은 민주당이 키운 정치인 한동훈이란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민주당은 한동훈을 당하지 못할까? 이렇게까지 판판이 깨지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한 장관 본인 말에 해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민주당의 화법을 여의도 사투리에 비유하며 자신은 5천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했다. 자기 진영만 쳐다보며 오로지 표에 도움되느냐만 따지는 선거공학적 논리가 법치와 상식,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보편성의 화법을 이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 문 정권이 본의 아니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듯 여의도 논리에 갇힌 거대 야당의 폭주가 또 어떤 역설적 드라마를 펼쳐낼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위에 소개한 한동훈 장관의 화법은 보편적 화법이라기보다는 5천만 국민의 화법이라기보다는 약 30%인 골수 지지층의 말투처럼 들립니다. 한동훈의 등판은 총선을 검찰공화국 대 범죄공화국 구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검찰공화국 편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기도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리스크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투와 정치인 한동훈의 말투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